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나갈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러세요. 바지에 딱 묻히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딱 묻어. 깼다. 깨셨어요? 제일 바쁜 지부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홍익지구대에 약 90여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막내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보시니까. 행복하죠. 일단 경찰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찰이 근데 돼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이게 되게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요, 시험 3번 정도 봤습니다. 1년 동안. 아 근데 세 번째 합격을 하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와,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 시험 발표 전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예. 너무 떨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고 예. 이제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근데요. 번호가 있어가지고 아주 난리 났었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왜 경찰이 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영화 속에서 그 형사분들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딱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또 되게 의미도 깊은 것 같고. 아니 근데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장 힘든 홍익지구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왜요? 제가 아무래도 경찰행정학과 다니다 보니까 홍익지구대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다. 어. 또 홍대 그 이윤과 거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관할을 네. 하다 보니까 수험 생활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할 때 경찰 다큐를 많이 봐요. 약간 좀 힘을 좀 얻고 싶어. 얻기 위해서. 네. 내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찰 다큐를 되게 많이 보는데 홍익지구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눈빛이 너무 경찰 같았어요. 어떤 눈빛이셨나요? 살아있는 눈빛. 그 눈빛이 막 다들 살아있으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열정 넘쳐 보이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제가 또 힘을 또 얻어가지고 내가 또 저기 내가 갈 곳은 저기다. 저 살아있는 눈빛, 저 열정, 맞습니다. 저게 나다. 예. 저기 내가 앉아 있어야 된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 다큐에서처럼 그 살아있는 눈빛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네. 예. 화면 속에서 봤던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예.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말이 좀 제일 바쁘시겠어요. 가장 바쁘죠.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은? 그 야간 근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근무를 하거든요. 하시는데 12시간, 13시간 그 정도 근무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하루에요? 12시간 안에 12시간, 13시간 동안. 시간당 10건 이상씩은 그냥 예. 하여튼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 계속 떨어져요. 어떤 신고들이 좀 들어오나요? 유흥가다 보니까 뭐 주치자 관련된 네. 이제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술 먹고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폭행 신고도 많고 또 클럽이 많다 보니까 강제추행이라든지 절도 신고도 많고 정말 다양합니다. 막연히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제가 막상 거기서 근무를 하고 겪어보니까. 예, 겪어보고 또 밤도 새보고 하니까 정말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겠구나. 지구대 밤을 3부로 나눠준다고 들었어요. 네. 1부는 단순한 이제 민원 업무, 2부는 주치자 업무, 3부는 이제 정말 만취자 업무. 아무래도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홍익지구대의 숙명이라고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분은 직원이에요? 네, 근처예요. 네, 소방입니다. 손은 둘, 충격 소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경찰관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때린 거. 여기요. 정확하게 여기요. 네. 뭐 입었어요, 그 사람들? 빨간 셔츠 정도? 팔에 문신 많고. 일로 도망갔다고요? 네.
근무하면서 느껴본 요 기분 요대로를 알고도 혹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홍익지구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또 홍익지구대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홍익지구대에 꽂히셨어요? 일이 힘들다 보면 이제 팀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끼리 되게 단결도 잘 되고 네네네. 이 결집력이 엄청나요.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요? 서로 힘들 때마다 막 의지도 엄청 되고 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홍익지구대에서 일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계시니까 주치자를 좀 다루는 노하우들이 좀 생겼다 그래요? 얼마 안 돼서 이게 노하우라고 말하기도 네.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길에 쓰러져 있다, 어. 길에 누워 있다 사람이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가시는 분들도 가시는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짝 했는데 나름대로 좀 잠을 자다 깬 거네요. 네. 완전 만취돼가지고 인사불성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마사지를 해서 깨워야 돼요. 그래, 그래 맞아. 마사지를 마사지를 해야 돼요? 봤어요. 예, 제가 체력 시험 중에 악력 시험이 있는데 제가 악력을 만점 맞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점수는 아닌데 악력이 좋으세요? 악력 만점 맞아가지고 그럼 한번 살짝 예. 보통 깨울 때 네. 목덜미 마사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주치자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깼다. 깨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월하죠. 선생님 들어가세요. 한비 씨, 나 지금 아무리 깨워도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지구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호 조치라고 하는데 주치자 분들을 깨우다 보면은 막 팔을 막 휘둘러가지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조심하는 게 얼굴 가까이 대지 마라. 얼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 취해가지고 그렇게 경찰관들한테 실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음날 술 깨고 막 엄청 후회를 해요. 음주에 좀 관대한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경찰이 된 이후와 이전에 불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불금 하면은 뭐 엄청 신나죠. 네. 설레고 파리 투나잇. 집에만 있어도 설레고 내일 집에만 있어도 저는 설레더라고요. 내일 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완전 다르죠. 출근길부터 달라요. 평상시에 이제 제가 야간 출근을 할 때면 이제 다른 분들은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딱 봐도 일에 지친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요, 지하철에.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 복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제와. 하고 계속해서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힘대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가시는 분들이 퇴근하시고 가셔도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오늘 금요일이구나. 또 아직 신임 순경이고 하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혹시 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나를 가장 긴장케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신고 나갈 때죠. 신고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긴장이 되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도 아직 업무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이 직업병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직업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이용을 하면은 항상 CCTV가 어디 있나 좀 이런 거 많이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순찰차를 많이 몰다 보니까 뭐 교통 위반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누가 끼어들기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조금 있죠. 얼마 안 돼서 직업병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네. 한데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예요?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그런 게 있나 뭐 싶기도 한데 옷을 저희는 이제 제복을 입고 일을 하니까 누가 경찰관님 이렇게 부르면 나 부르나? 뭐 이렇게 괜히 기분 되게 좋아지고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 부르나?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맞다, 있지. 내가 경찰관이었구나.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제복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기분 진짜 너무 좋았죠. 이거 입으려고 정말 열심히. 이 제복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혹시? 사명감을 좀 나한테 주는.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출근 딱 해가지고 이 제복을 딱 입으면은 어떻게 또 이렇게 신고 하루가 처리를 지나가야 해야 하나, 어떻게 또 하루를 또 안전하게 보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혹시 저 오늘 공통으로 좀 드리는 질문이 좀 있죠? 공통 질문 중에 혹시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친구들이나 누가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요? 친구들이나 누가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요? 아, 저 미안한데 그 공통 질문 아니라는데. 웃으면 안 해요? 잠시만 외치지만 말이요. 자, 요거 있다. 혹시 뭐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아니 경찰인데. 신분 조사, 아까 주치자 얘기하니까. 아니 경찰인데 범인을 검거하죠. 유키즈 좋아요. 문제 드립니다. 오스트리아에는 나치 시대 독재자인 히틀러의 생가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3년까지 생가를 이것으로 개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바꿔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정답 말하면 되나요? 예. 인권재판소? 인권재판소. 정답은요? 경찰서입니다. 아니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들이 근무하는.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렵게. 파일럿은 진짜 그거 되게 굉장히 어렵고. 진짜. 그러니까 아무나 진짜 파일럿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종사라고 하면 주변에 많지 않다 보니까. 아 그럼요. 이거 사실 약간의 로망이에요. 이 파일럿은 어렸을 때 한 번쯤 꿈을 꿔보는. 그렇죠. 그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또 드라마 중에 미니 시리즈 파일럿이라는. 파일럿 있었죠. 이것이 끝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지. 예. 아니 그 파일럿으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2010년에 제가 항공에 입사를 해서 아, 부기장으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요? 2020년까지 총 10년 정도 경력이. 그럼 작년까지는 파일럿으로 근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에 기장 승격을 해서 부기장으로 입사를 해서 약 5년 정도 걸려서 이제 기장으로 승격이 되었고, 네. 그리고 2017년에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에 이직을 하죠. 이직을 하게 된 거죠. 파일럿이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 건지. 처음에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 공군에 계시는 전투기 조종사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시험을 봤는데 네네. 2차 시험에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의관이 이렇게 부르더니 저의 이제 심장이 좀 남들하고 달라서 심장이요? 예,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부적격이다. 그 공군상황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를 뽑다 보니까 그 기준이,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까다롭군요.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극한의 어떤 상황에 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쥐값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조종사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조종학과로 진학을 하지 않고 예. 관제사가 될 수 있는 항공교통물류학부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또 어떻게 그랬는데 파일럿이. 이제 그 불씨가 계속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교통 관제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던 와중에 네. 이제 미국에 비행을 배우러 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딱 생겨서 부모님을 이제 설득하게 된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설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는데 예. 제가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자격증을 따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고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면 10년 동안 월 얼마씩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얘들 한번 믿어주십시오. 아까 제가 알아서 다 갚을게요. 아니 제가 떼어먹겠습니까? 궁금한데 한 그 잡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제가 사실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때는 총 7,2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죄송하게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상환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은 상환이 끝났고요. 다 갚게 됐습니다. 이야. 몇 년, 4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비행학교 과정은 훈련생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1년 반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굉장히 이제 돈을 아끼려고 최대한 체류를 적게 하면서
빨리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거의 그냥 학교하고 그냥 뭐 네. 객만 다니면서 그냥 아니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이제 항공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아, 그걸 그게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행 시간은 보통 최소 250시간에서 많게는 1000시간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럼 그건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1년에 어느 정도 비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국내 이렇게 순항하고 돌아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 파일럿 분들이 꼭 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문이 조금 아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이해가 아니 그거 다 그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시고 왜 이걸 이해? 정말 죄송해요. 미국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잘못했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요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한두 시간 운항을 하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네, 그 비행은 역시 프로페셔널 조종사들이 탑승하는 맞아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훈련 비행을 얘기하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훈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래.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예. 아니 제가 처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 대화를 하면서 이직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처음으로 이래서 이직이 생각이 들 수 있구나. 아니 그것도 저 본인의 꿈이셨던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해가셔가지고 이렇게 승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이륙을 할 때 그 기분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기장 승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장이 되었을 때 그때 비행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뭐 날씨 뭐 그날의 뭐 이런 거 다 좀 컨디션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날 따라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예뻤어요 하늘이. 아 그래요. 그리고 기장 승격을 위한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딱 기장이 됐을 때여서 그런지 저의 스킬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을 할 때 내 스스로 이제 저 스스로도 느낄 정도이기도 한데 이제 승무원분들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승객분들이 너무 착륙 접지가 부드러워서 착륙하는지도 몰랐다. 주무시다가 그냥 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안정적으로 부드럽고 모든 운항이 순조로웠고 네. 이 착륙만 가지고 사실 비행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없죠. 어쩔 때는 조종사가 일부러 조금 세게 접지할 때가 있어요. 왜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활주로 노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오히려 좀 세게 접지.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부드럽게 접지하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바람에 쓸리거나. 저는 나오시니까 그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기장님이 갑자기 뭐 총에 맞아서 기장님은 이제 돌아가셨어. 네네네. 갑자기 그 히어로, 그 주인공이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뭘 누르고 자, 그 위치에 빨간 버튼이 보이죠? 이게 막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 항공에 대해서 모르는 승객이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제 승객 중에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의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을 찾듯이 뭐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둘 다 갑자기 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마 비행하고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승무원분들이. 관제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기종에 해당되는 조종사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통신하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버튼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으나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Miami Center, King Air 559er Delta Whiskey. Air 559er Delta Whiskey, Miami Center. Here's your loud and clear. How me? I got declared emergency. My pilot's unconscious. I need help up here. Roger, and are you a pilot? My pilot's deceased. I am a single-handed. I need a King Air pilot to talk to. All right, all aircraft stand by. Disengage the autopilot. We're gonna have you hand fly the plane. A slight descent. We're gonna get you down to 11,000. 11,000. Do you want me to change the power setting on the throttle tonight? Whiskey. Pull back slightly on the throttle and just ease over the yoke gently. Wind check again.
340 at 3 knots. It's almost come. Taxiway, you want card? 9 Delta Whiskey, the runway's all yours. Nice work. Thank you.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아버지가 파일럿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그 비행기 안에서 주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로 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좀 베네핏 있지 않습니까? 또 베네핏이에요. 아니 그래도 야 나는 그 옛 추억 얘기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줬대 또 베네핏을 얘기해. 네, 아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항상 그 저 조종사분들 끝나고 나갈 때 그 봉투 같은 거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조종사분들도. 그 무슨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단 항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은 일단 비행기표를 저희가 받아요.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몇 장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왕복으로 보통 한 5장 정도씩 인당. 인당 5장씩. 그렇죠. 그 표의 문제는 승객이 꽉 차 있으면 쓸 수가 밀립니다. 그래서 공항에 막 이제 준비하러 나갔다가 여행 가자 이러고 나왔다가 뭐 한 2자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위바위보에서 2명만 가고 나머지는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공항을 좌석에 여유가 있어야만 그렇죠. 5장이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 이게 이제 국내 항공사에 그렇게 잘 계시다가 그게 또 중국 그 항공사로 좀 이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많은 나라에서 온 기장들과 같이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비행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군사관학교 때부터 또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신체 검사에서 그러니까 비행 훈련을 받기 전에 했던 모든 과정들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공산업이 굉장히 붐을 이룰 때여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동이나 외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국인 기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경쟁률도 좀 세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항공사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 항공사로 이직을 하신 거고.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좀 힘들게 또 이렇게 이직을 결정을 하시고 3년밖에 또 안 있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계획돼 있던 휴가였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 외국인 기장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 있는 기장들은 일단 복귀하지 말고 말아라.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뭐 한두 달이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5월, 6월, 7월 막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2020년 이제 11월에 이제 해고 통보가 왔어요. 해고 통보가 왔구나. 1월 23일 날 나왔는데 지금까지 되게 거기 있는 뭐 릴리즈 레터 그걸 받은 거죠. 너를 보내줄게. 그 레터를 보낸 사람이 또 공교롭게 입사 시험 볼 때 Congratulations, Captain 하고 저한테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려줬던 인사과 직원이 그 친구가 이제 릴리즈 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왜? 난 정말 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쌓아 올려 왔는데 그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비행을 계속 못하게 되는 느낌? 아나분께서는 뭐라고 좀 우리 유진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딱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가족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으로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은행에서 인사 담당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지금 결국 이제 경력 단절이 됐잖아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공사에서 그렇게 이제 해고를 당하시고 창업을 이제 그래서 하시게 된 거군요. 제가 창업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선배가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와서 일을 하지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연구소 랩실에도 있었으니까 비행하기 전에 그리고 항공교통 분야에 연구를 했었으니까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10년여간 쌓았던 그 실무가 이 연구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연구 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제가 많이 쓰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스타트업에서 혹시 대표직을 수락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좀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일럿 때 수입과 지금의 수입을 좀 비교를 한다면 지금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대표이긴 한데 이제 아주 영세한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제가 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행할 때 월급은 워낙 또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럼 파일럿 때가 훨씬 수입이 좋으시군요. 그쵸. 예, 지금 10분의 1 정도. 진짜.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왜냐면 이 정도로 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대표님인데. 사실 저는 이제 10분의 1이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보다 보니까 시계가 파일럿 전문 시계거든요. 맞아요. 이 시계가. 그래요. 지금도 좀 수입이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샀던 겁니다. 그때 옷도 그렇고 딱 그때 사셔온 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귀여우신데 오늘 그냥 이런 특집이 아니면은 약간 그 체육관 관장님이신가? 아니면 세계 팔씨름 대회 1위 이런 느낌의. 넌 너가 넌 내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돼 사는 삶이 나 여자를 지워갔네 말 그대로 오늘 특집의 딱이죠.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진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 바로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도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끔 교도관님들을 이렇게 역할로 뵙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근데 조심하자. 내가 지금까지 유퀴즈하면서 수많은 걸 봤는데 제일 불쾌했어요. 죄송합니다. 교도관님도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그들을 보면서 조심히 살아야겠다. 그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 이제 그 키가 한 19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190.5입니다. 그러니까 광수도 190이 넘는데 190인데도 이렇게 부러운 190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부러질 것 같은. 뭔가 좀. 왜 남의 팔뚝을 잡고 그래? 와, 근데 진짜 야 원래부터 체격이 좋으셨나요? 아니 그좀 어떻게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건가요? 원래 체격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운동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운동? 고등학교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 도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끼임 사고 이런 게 조금 발생할 때인데 할머니가 문에 끼신 거예요, 지하철 문에. 근데 지하철이 천천히 출발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앉아 계신 마동석 님이랑 비슷한 신분이 최고의 그 한 분이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양손으로 잡고 확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힘을 길러서 이웃에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나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 힘을 가지고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받았죠. 야,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실제 지금 하시는 교도관 그 업무에도? 사실 간접적인 도움이 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오면 좀 상냥해지죠. 사실 이게 교도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굉장히 많죠. 보니까 소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한 공간 안에만 있으니까 쓰는 게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계장님은 뭐 특수부대 출신이다, 뭐 국대 출신이다, 뭐 이종 격투기 출신이다. 사실 이제 저한테 확인하러 오기도 해요. 뭘 어떻게 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기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 부대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제가 뭐 극구 부인을 안 하고 나왔다고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렇게 다 영업상의 또 그런 저의 아니 무슨 영업 방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교도관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시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네,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데 전공이 뭐 법학이나 뭐 교정학 이쪽은 전혀 아니고 영어랑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지금 사실 네, 호텔 경영 이제 뭐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아주 네. 일부긴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요. 백이호, 백삼호 이렇게 호텔도 파는 맞습니다. 저희가 객실 배정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객실 배정을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교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뭐 치아 교정하는 뭐 그런 거냐.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네 교도관 아니야 그래서요.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봐라. 그린 마일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죠. 그린 마일 아시죠? 진짜 재밌게 봤어요. 문제 수용자가 그 탐 행크스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그거를 참습니다. 그걸 참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예, 당하더라고요. 침을 누가 뱉었어요? 재소자가? 이제 정신질환 수용자였는데 근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톰 행크스다. 예. 약간 좀 빙의가 좀 살짝 네. 되셨군요. 네, 그린 마일처럼 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네. 한번 이분들을 맞습니다. 예. 주변에서 이제 교도관이라는 뭐 이렇게 직업을 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가셨는데 보통 동창회 가면은 아들 자랑 막 하잖아요. 좀 하시죠. 많이 잘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희수가 네 아들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교도소에 있어. 이게 분위기가 싹. 맛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그래서 여사님께서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형이 그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하셨대요. 맞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택시 타고 어디 교도소 좀 가주이소. 그 아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유. 왜 뭐 때문에 뭐 어쩌갑니까 나라에서 가라면 가야지 막 이렇게 대화가 이게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잠깐 주변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맞습니다. 정말 수용자 교정 교화와 진짜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좀 억압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저희의 진짜 모습은 수용자들을 구금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잘 정착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 요거가 가장 주된 저희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 좀 이 교도관의 업무가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재소자들, 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만 비춰지는데 12개에서 13개 과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종교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체국 같이 서신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도 또 있으시고, 또 편의점 주인 같이 이제 물건 파는. 이게 교도소에서도 그런 걸 팔고 그래요? 네, 다 팝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OMR 카드 같이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현실에서 제출하면은 저희가 딱 가서 배달해 줍니다. 거기. 구매품 물품 확인할게요. 전기 면도기 여기 사인 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즉석식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즉석식품은 안 되는구나. 없지만, 저 이제 궁금한 게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유퀴즈도 나가고 합니까? 유퀴즈는 지금은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교화방송센터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송들이 거기? 예능도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요? 드라마도 나가기도 하고,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것도 나가고.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은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건의라도 좀 해야 돼. 근무하신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천안교도소에만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청송교도소. 제일 무섭다는. 뭐 예전에 그랬죠. 이제 근데 거기랑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다음 지금 천안교도소에. 뉴스로 접한 이런 그 강력 범죄자들도 네네. 좀 이렇게 그 담당한 적도 있습니까? 제 초임 때 청성교도소 시절에 희대 탈주범 신창원. 운동을 단독 개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운동 시킬 때 이제 사회 무리 사범들은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접촉을 할 없게. 수 없게끔. 근데 제가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제가 마음은 되게 좀 약하거든요. 또 막 그런데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눈에다 힘 딱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힘 주고 운동 나오세요. 딱 이렇게. 이게 좀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다니까 우리 담당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공격 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무기력하게 이게 좀 왜 집에 가서 엄청 이불킥을 하면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 수용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3개월 된 딸 아이를 굶겨서 죽인 거예요. 게임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던. 딱 마주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제 아이가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계속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 이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겪어요. 이런 수용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있고 혹자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아꼈던 수용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잘 살고 있구나.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아니 이게 좀 교도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기싸움을 좀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그 수용자분들도 좀 있습니까? 사실 기싸움 많이 해요. 그래요? 특히 눈싸움 좀 많이 하고요. 눈싸움을 해요? 네. 수용자들이 이제 간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눈싸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데 안 깔고 눈을 계속 쳐다봐요.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 눈싸움을 시도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먼저 피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 없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순찰하러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나갈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러세요. 바지에 딱 묻히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딱 묻었어요. 보통은 이제 딱 내려면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잘 맞추시는데.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엎으셨네요. 다시 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더 그 담당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좀 싸우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버리니까 그냥 더 머쓱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노하우죠. 교도관님도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수용동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랍 그리고 싱크대 여기 찬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랍도 그러세요? 네, 서랍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열어놔요. 워낙 개방적인 느낌이라 막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데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네, 제가 다 닫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딱 앉으시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쓱 한번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 머리수를 세는. 진짜 셌어요 이미?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한 17명인가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은 제외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를 제외하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네요. 본인 제외하고 17명 맞네요. 네네. 야.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또 저한테 인원 파악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도관님이 딴 거보다 인원 파악에 있어서는 예, 그렇죠. 예. 그 혹시 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도관은 어떤 일입니까? 등대라고 생각해요. 등대요. 네. 저희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좋네. 등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공통 질문 오늘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혹시 교도관님은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교도관님이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간호사. 왜요? 사실 저가 병원 가는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주사를? 네,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아니 그럼 반대로 꼭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네,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당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2004년 정도에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또 저하되고.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모 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기도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한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뭐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참 정말.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계장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제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저희 유키즈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100만 원 타신 분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불우 수용자들한테 영치금으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키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를 드립니다. 하여튼 조선시대 이것은요 5가지 미덕을 갖춘 음식이라 하여 오미라고 불렸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1덕, 은은한 향기가 2덕, 아름다운 광택이 3덕, 반듯한 모양이 4덕, 먹기에 간편한 것이 5덕이라고 했는데요. 새 운수가 안 좋게 나온 사람이나 관제수가 낀 사람들은 이것의 한 귀퉁이를 잘라 먹으면 애군이 사라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흔히 밥상 물가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네요.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밥상 물가의 상징. 떡. 정답은요? 두부입니다. 두부. 이게 한 귀퉁이야. 두부네요. 네, 저기. 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상상 못했네요, 두부. 또. 여기 뭐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조셉이 하나 좀 뽑아주세요. 그래도 뭐 좋은 거. 자, 일렉트로닉으로 한번 저희가. 이거 뭐지? 방구석 서핑 세트. 이건 뭐야 또? 이거 또 최악인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최악.
아, 이거 한 번만 써보시고. 이게 뭐지? 아, 이거 옷이네. 아우 이거 이게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어디 봐봐. 써봐. 약간 레슬러 같은 느낌. 예전에 그 저기 미국 WWF 이런데. 네네네. 워리어 같은 느낌. 예, 워리어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그 이 소비자분들을 좀 보호하고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하는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워 들은 얘기로는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지면은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냉정한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 이 보이스피싱도 막상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근데 이거를 왜 속을까? 근데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평균 한 194명 정도 분이 하루에 26억 정도의 피해를 보거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6,72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6,720억 원이고요. 6,700억 원. 근데 아마 뭐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하셨거나 그러는 경우를 또 감안했을 때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 톤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당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연변 사투리 그런 거는 최근에 전혀 없고요. 검찰 또는 금융감독 맞아 그런 거 많죠. 을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 맞아요. 여보세요. 네.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의 최민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겁이 나죠.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좀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그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갚아야 돼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고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좀 배려는 최소한 하자. 해서 연락은 좀 자제하고 유예나 이제 이자율 조정 같은 걸 이제 얘기는 해놨거든요.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겠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참 진짜 나빴다. 올해도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방의 뭐 국립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고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융 사기범, 본인이 잡는데 국가기관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고 갑자기 11시간 이후에 통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이제 소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젊은 나이였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친구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면서까지 되게 선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안타까운 사람이 많죠. 황당한 보이스피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한테 내가 감독원 직원이다. 그래서 감독원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을 뽑아라. 내가 감독원 앞에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해당 은행의 점포 직원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면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시고 직원과 대화할 때 한쪽으로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사기범 검거했는데 복장이 저희 감독원 배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감독원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던 그야말로 간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곳 금감원 건물 안에 있는 은행 점포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범과 피해 남성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현금 인출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활용해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고객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종이에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자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을 수색한 끝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이 수법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계속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피해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그 예방 제도나 어떤 홍보 등을 우회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은 실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혹시 잡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 중에 생각보다 학력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접했던 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분이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좀 이렇게 혹시라도 통화를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하게 됐다.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용감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인지하고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조세호님 당신의 우리은행과 농협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농협은행인데 직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통화. 예, 안녕하세요. 시캡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시캡탈 강현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으면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오자. 예, 고객님. 예, 시캡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신경님, 이렇게입니다. 강의 이러면 되겠냐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수기실이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기범이 보복으로 그러니까요. 네, 뭐 이 사람 주소로 중국 음식을 뭐 10판씩 배달시킨다던가 치킨 30마리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피자 20판 막 이런 거. 아 이게 보복을 또 하는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보다는 좀 무시하고 모르는 전화 오거나 하면 아 이게 뭐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혹시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 112나 국민감독원 콜센터 1332번 133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민감독원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찾아서 직접 환급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환급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피해금이 만약에 사기범들에 의해서 ATM기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현금화 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찾기가 찾을 어렵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금융회사 입금 또는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정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점, 본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뭐예요?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사기범들은 이분들 명의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민원 서류 10개 중에 한 3, 4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예방 제도를 내고는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저 솔직히 일단은 근데 이제 당신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하루하루 생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느낌이 그래서 이제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사기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찾길 바랄게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이 무서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제요? 돈이 제일 무서울 때는 매달 찾아와요. 만약에 이제 월급이 300이면 100만 원 대출 갚고 100만 원 와이프 주고 보험료 내고 딱 통장에 80만 원. 카드 회사에 카드값은 85만 원. 이 5만 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돈이 좀 얼마 정도 있어야 좀 행복할까요? 이게 혹시? 딱 지금 안주머니에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주머니에요? 네. 1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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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억 있으면 좋겠는데. 1억까지면은 뭘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으십니까? 1억 하면 일단은 와이프가 샷땡 이런 백을 그거 뭐 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버지 차 한 대? 일단 차 한 대 또 뽑아. 그럼 중형차입니까 아니면 대형차로 좀? 근데 1억에서 까야 되는 거죠? 까야죠. 그럼 중고차로 할게요, 중고차. 그래요? 저는 뭐 중고차 2천으로 2천 정도 하고 7천만 원 남아요. 7천만 원 남았으면 빚을 갚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일단. 통장을 네. 일단 그렇게. 네, 그렇게. 날 위해는 쓰는 거 없이. 네. 왜요? 아니 그냥 넥타이도 하나 없이 이렇게 딱 있으시니까. 이게 좀 여름이라 이거 요즘 넥타이 안 하지 않아요? 네, 저희 하계 때는 그래요? 자유롭게 입고 감독으로 요새 풀비즈라 그래서. 그래요? 예. 이제 다들 넥타이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입금되는 것과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거랑 바로 통장에 10억이 꽂힙니다. 전 바로 10억. 왜냐하면 10년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근데 10억이 있으면
빚도 갚고 와이프 뭐도 사주고. 야, 그러면 또 행복했어요. 1억은 아까 3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빚 갚으셨는데 10억이면 또 이야기 달라지네. 야, 이건 또 달라지나요? 10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10억은. 일단은 와이프한테 1억만 있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거 있다고. 9억은 그거는 일단은 나는 일단 1억밖에 없다. 하고 쟁여둔 다음에 일단 누워서 일단은 하루 정도 계속 웃으면서 뭐 할지 진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큰 노래가 나오고. 예. 날 위해서 쓴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 아내분 일단은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벼운 안경? 왜냐면 제가 무거워요, 이거. 그렇게 안 무거워 왜냐면은 보이는데? 제가 그 2주 전에 이 안경을 맞췄을 때 그 안경 백화점이라 해가지고 진열대에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저가의 안경 판매점인데 고르고 왔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쪽이 눌려가지고 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살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경이 내 몸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안경에 맞춰지는군요. 압축은 3번 할 거 2번으로 그냥. 아, 3번 할 거. 3번 비싸니까. 그러니까 압축도.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렌즈도 블루 스크린. 그쵸, 뭐 이렇게 모니터에 뭐 이게. 맞아. 추가하고. 그거 다 맞아야죠, 뭐. 이게 다 맞아야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니까 되게 뭐 얇은 가벼운 안경이 있다 하더라고요. 렌즈만 눈앞에 떠다니는 거 같아요. 있어. 딱 쓰면 아무 느낌 없이 렌즈만 떠다니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사고 싶긴 하네요. 100만 원 퀴즈를 맞춰야겠네요, 갑자기. 유키즈? 예스.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속담에서 땡전은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재건하고자 발행했던 이 화폐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화폐는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의 100배 값이지만 실제 가치는 약 5배에 그치며 조선 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이 되는데요. 화폐 가치가 낮아 땅돈이라 낮춰 불리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땅돈이요? 야, 이게 진짜... 이 안경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긴 하네. 엽전. 자, 정답은요. 많이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티타늄 안경으로 바뀔 수 있는. 자, 정답은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이런 건 어렵다. 어려워서 못 맞히겠네요. 야, 근데 이거 자, 일단 뭐 아쉽지만 야, 당백전이 나올 줄이야. 자, 조셉이 한번 제가 가볼까요? 가봐요. 네. 자, 조셉이 한번. 전기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은 거 하나 나오나요? 뭐 요즘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유재석 마스크. 뭐야 또 이거? 왜 또 내 이름이 붙어서 나오냐? 뭐 요즘에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저 뭐냐, 저. 이게 입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 퇴근하실 때 사인하는 거 그럼요. 일단 한번 써봐주시면 느낌이 비쌀 것 같아요, 이거 쓰고. 흉측하다.